올해 초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안전에 소홀했던 현장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시공사 대표 등 6명이 구속됐습니다. 2022년 안전진단에서 즉시 사용 중단 판정을 받고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던 부산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부전도서관이 보수공사를 통해 내년 말 일부 재개관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송림공원에 수국단지와 어우러진 해운대 바다 황토길이 완성됐습니다. 습식과 건식, 지퍼길로 구성해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조사가 진행될수록 안전에 소홀했던 현장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었죠.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국 이번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였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발생 당시 CCTV입니다. 1층 PT실 입구가 연기에 불과 30여 초 만에 검게 덮입니다. 지하 1층에 있던 작업자들은 연기를 보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보지만 비슷한 시간 1층 엘리베이터 복도는 이미 사방에서 나온 검은 연기로 수십 초 만에 뒤덮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지하 2, 3층에서 작업하다 대피 중 사망한 6명이 발견된 곳은 엘리베이터 인근. 지하에서 뒤늦게 화재를 감지하고 대피했지만 연기가 차오른 속도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화재는 안전불감이 빚은 참사였습니다. 1층에서 배관 절단과 용접 중 트윈 불씨가 지하 1층 상단 배관 보온재로 옮겨부터 발생한 화재. 당시 배관 작업을 위해 뚫어둔 12개 구멍 사이로 불씨가 떨어진 것인데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서서히 열을 축적했다 천천히 타들어가는 보온재의 특성상 빠른 발견도 어려워 피해가 컸습니다. 이 작업자는 화재 감시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 천공들을 방화포 등으로 덮거나 막아두지 않았고 그대로 화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발생한 불티가 위 천공들을 통해서 지하 1층 수처리실의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의 보온재에 떨어진 것으로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도 미흡했고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화재 관련 작업을 한 곳은 8곳. 불은 이 중 화재 감시자가 없었던 유일한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수사로 삼정기업 회장과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 대표까지 모두 6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인력이 없었고 불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조치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경영 책임자 등은 그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시설과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화재 당일까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이례적인 현장. 경찰과 노동청은 기장군과 소방서를 상대로 인허가 과정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어 이달 중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권자도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산불을 끄고 숲을 관리하기 위해 산에 낸 길을 임도라고 하는데요.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임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도가 필요하지만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달 31일 전남 해남군 계곡면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임도가 산불 확산을 막는 방화선 역할을 해 약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산불이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약 3m 폭의 임도가 개설돼 산불 진화 차량이 손쉽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임도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산불 진화 대응 속도는 3배에서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 그 산불 현장도 임도와 작업로가 있어서 30분 만에 주불과 화산을 진압하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전국 산림이 황폐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나무 심기와 임도 개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산불이 난 경북은 임도 조성이 미흡해 소방관들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구규림과 사유림에서 임도 시설이 늘었습니다. 특히 2021년 700여 킬로미터 임도 구간이 이듬해 900여 킬로미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임업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한 만큼 화재 진화를 위한 임도 개설은 필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임도 확충과 함께 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해 산불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도가 만약에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노후화되게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임도에 대한 어떤 뭐 배수 문제도 생길 것이고요. 아니면 노면에 노후가 돼서 좀 지지력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국적으로 임도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가운데 임도 유지와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2022년 이후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던 부산 최초의 공공도서관, 부전도서관이 보수공사를 통해 내년 말 일부 재개관합니다. 부산시는 올해 6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진단에서 즉시 사용 중단 판정을 받고 무기한 휴관했던 부전도서관의 보수보강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일부 건물은 보수공사를 통해 재개관하고 일부를 신축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해 2030년까지 부전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전도서관 개발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부산시는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 등 논의 과정을 통해 건물 원형을 일부 보존하면서 공공주도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송림공원에 해운대 바다 황토길이 조성됐습니다. 해운대구는 6억 원의 시비를 확보해 습식 330m, 건식 165m, 질퍽길 145m 등 세 종류의 바다 황토길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구는 황토길 주변에 장미 수국과 엔들레스 썸머 등 1,800여 볼의 수국을 추가로 심어 수국이 만개하는 5월이면 기존에 조성된 8,600여 볼의 수국단지와 어우러진 수국 환토길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환토길은 24시간 열려 있고 비 오는 날이나 겨울철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임시 폐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부산시의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99층 규모의 재건축이 추진되던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이 기존 아닌 59층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5일 열린 남천 2구역 재건축조합 정기총회에서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진행건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합 측은 99층으로 건축될 경우 기존안 대비 총 600여 가구가 늘어 공사비 상승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분담금이 1억 원 이상 오르고 공사 기간이 대폭 늘어나 조합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을 짓는 재건축 단지에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남천 2구역 재건축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경북 산불로 천년고찰 고운사, 울람사 등 국가유산이 잿더미로 변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하지만 안동 하회마을과 만유정 등 주민들과 소방 인력의 노력으로 지켜낸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비산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을 비롯해 많은 고관을 배출한 안동 하회마을. 초가집, 기와집 등 전통 가옥이 줄지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닷새간 이곳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건축 자재 특성상 불길이 닿으면 집은 물론 마을이 몽땅 타버릴 수 있는데 불길이 직선거리 5km 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보존회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 소방 인력은 지붕에 물을 뿌리고 방사포를 설치하는 등 불길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마을에 있는 소화전을 틀어가지고 전부 초가에다 물을 다 뿌렸습니다. 전부 집집마다 다. 그래가지고 그 불똥이 들어와도 불이 나지 않도록 소방서에서 한 20대 이상의 그 소방차가 여기 와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에워싸가지고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주민과 소방이 철저히 대비한 상황에서 다행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하회마을엔 화마의 발톱이 미치지 않았고 관광객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도 경북도청에서 그 산불 났을 때 연기 같은 게 왔는데 여기에도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해서도 왔고 지금 벚꽃이 예쁘게 폈다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조금 꽃놀이 하러 왔습니다. 유네스코 지정된 그런 마을이라서 이렇게 산불 피해 없이 잘 보존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안동시 기란면. 이 산은 능선 따라 불길이 닿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국가유산자료 만휴정은 다행히 화를 피했습니다. 기둥과 하단 부분에 방염포를 두르고 인근 만휴정 원림에 물을 뿌리며 문화유산을 지켜낸 겁니다. 가을철 단풍놀이 명소로 손꼽히는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역시 지속적인 살수 작업을 통해 가까스로 살아남아 올해 가을에도 노란 잎을 자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산불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안동시는 전통 사찰과 종택 등 15곳에 있던 유물들을 급하게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유산도 있어 안동시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요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뭐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었거든요. 유산청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게 가이드라인이 마련해지면 저희도 이번과 같은 국가 위기 시기에 소중한 우리 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후 변화 위기 등에 따라 대형 산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비상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표준 대응 요령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먹는 약으로 부작용 없이 대장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항암제는 몸 전체로 퍼져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번 연구에선 약물이 대장암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전달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부산대 제약학과 유진욱 교수 연구팀이 제안한 약물 전달 메커니즘은 항암 치료에 있어 기존 전신 투여 방식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대장질환 치료를 위한 국소정밀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제1회 추경 예산안 8,128억 원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13억 원 증가된 금액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만센터 건립, 거창문화센터 방수공사, 문학관 리모델링 공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오는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심의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함안군이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월세를 내는 칠서 함안 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임차료는 월 임차료의 80% 수준인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업체 한 곳당 근로자 10명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나머지 임차료 20%와 보증금 관리비는 수혜기업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